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께서 약간 이 매파적인 기조를 띄었습니다.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끝난 게 아니며, 자,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금리 인상 더 될 수 있고, 그리고 최장 3년 이상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TMF, TLT, 이 레버리지 장기채 채권 투자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 줄 아는데요. 자, 이 서학개미를 비롯해서 국내 이 동학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 기준이 이 근원 물가예요. 즉, 이 근원 물가를 잘 봐야 되는데, 제롬 파월이 원하는 이 인플레이션율은 2%죠. 이거는 항상 이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2%를 만들고자 함에 있는데, PCE 지수가 뭐냐? 이거는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죠. 그래서 소비자 구매 지수 이런 건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았고, 지금 4.1% 이제 7월 28일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창 이렇게 높았던 이 5%대에서 이제 고작 1%대 떨어진 수준에 있고, 2%까지 완화되려면 시간이 상당수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팬데믹 머니로 인해서 근원 물가도 함께 올라간 것인데요. 자, 이제 최근에 왜곡되는 현상이 완화되면서, 자, 그나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현재 금리 5.5%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단계이죠. 그러면 TLT, TMF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자, 제 지난 영상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금리는 굉장히 은행이나 아니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충격이 발생되고 은행이 파산하고 도산되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이런 부분에서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구제 구입을 해주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금리 기준은 이런 부채가 이 높은 부채를 완화하기 전까지는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게 1년,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 과거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10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된 거고, 자, 조금 이제 빠르게 급전기로 간다고 해도 3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말씀드린 건데, 자, 이런 기조 딱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금리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TLT, TMF 금리 인하 없다, 이거 썸네일 바꾼 적 없습니다. 이 그대로 놔둔 거고요. 그래서 이 제목도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보통 제가 제목은 한번 이제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긴 하는데, 썸네일은 거의 바꾸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보시면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올렸던 게 채권 레버리지 투자의 문제라고 해서 또 올리고, 그래서 사지 말라 계속 사지 말라고, 채권에 대해서 사지 말라고 계속 영상 올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 이 경제 전망을 봤을 때 이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상당수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리턴 값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핵심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요. 자, 이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커지면은 결국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의 이 고통과 비용이 더욱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거듭 강조하지만 문제되는 게 이 기업의 파산, 도산하거나 아니 상업용 부동산에 문제가 터지거나, 자, 이러면서 결국 은행까지 번지게 되는 이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함께 공존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를 여기서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 올라오면서 그냥 더 크게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연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벌려놓은 판인 거긴 맞는데,
자,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지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장기채 이번에 조금 많이 올랐죠. 자, 이게 장기금리가 이 단기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 격차가 발생되는데, 자, 이게 보통의 경우는 더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자, 이 장기채권은 이 장기간 들고 있으면서 뭐가 발생되냐면 이 인플레도 발생되고 금리 상승이나 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 하락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장기채 선호하지 않고 단기채를 많이 선호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더욱 단기채를 선호하는 거고, 여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장기간에 넣었을 때 예금을 더 많이 주잖아요. 1년 단기로 딱 넣고 빼는 것보다 10년 동안 넣고 빼는 게 돈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에 대한 이런 프리미엄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단기에 대한 수요가 경제 때문에 더 올라가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된 겁니다. 그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된 이후에 그 다음에 경제에 무슨 문제가 터졌더라, 과거에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자, 이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자,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가 급등한 게 경제 지표가 견고하게 나타나고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려는 이런 기대가 줄었기 때문에 이 중장기채 순 공급량이 증가에 따라서 자, 반영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한 데에 기인했다고, 자,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달러도 이제 강세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달러 강세 올 때는 미국 경제의 호주 속에서 이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 자, 이런 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달러화가 강세 압력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되냐? 증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증시는 조금 많이 과열되었기 때문에 증시는 내려가고 달러는 올라가고, 자, 이런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금이랑 은 이런 것도 달러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 달러는 최근에 이 미국이랑 경제는 이 고용은 지금 강해요. 고용에 대한 고용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도 이 고용 시장이 견고하다는 말이 이 고용에서 인플레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다,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중국은 반대로 너무 지금 힘들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지금 침체로 가고 있고 불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불황 여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고령화도 심각해요, 중국은. 그리고 저축 선호경상도 많이 심화되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고용이나 투자를 축소하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글로벌 경제도 많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이 차지하는 게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들도 문제가 발생되는, 자,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문제가 뭐냐? 미국 결국 문제는 부채가 문제예요. 미국은 부채화고 인플레가 문제인데, 다른 나라는 그냥 지금 경제 자체가 문제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고용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 부채, 높은 부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 당장 고용이 이렇게 안 좋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달러가 오를 수 있는 배경이 있는 거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달러가 한번 올랐다가 내려가는 시점이 올 텐데, 그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금이랑 은이 올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이랑 은을 보유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달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인플레 문제가 발생되면서 지금 이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고, 결국에 이 달러는 강달러가 한번 올 겁니다. 이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게 금이랑 은이 크게 상승한다. 이 인플레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는 이 통제 가능한 인플레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인플레들이, 자, 이런 거는 통제가 안 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뭐 가스나 아니면은 곡물, 그리고 오일, 이런 거는 통제가 안 돼요. 특히 이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사우디가 이제 감산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체크해 봐야 되는데,
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가스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은 이 통제가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버리게 되면은 참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이게 일반 이제 근원 CPI라고 한다면 CPI 지수가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한 1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오일 쇼크까지 맞물리면서 자, 이런 부분에서 물가가 상승이 더 크게 발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가져봤어요. 이 미국의 소득원 비율이란 건데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이 자본소득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소득이 하위권에 있을수록 자본소득은 굉장히 낮고 그 반면에 노동소득이 높은 이런 현상들이 더 크게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차지하는 이 하위 40%가 차지하는 부의 양이 전체 100%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상위 20%가 가진 거는 거의 한 80% 이상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부의 격차가 좀 많이 커졌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본주의 특성이고, 자, 그렇다고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가 가진 이점이 더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이거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닌데 결국 뭐냐,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의 핵심은 부의 재분배도 핵심입니다. 이게 잘 안 일어나면은 이 선순환 구조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도 중요하고, 자, 국내 최근에 그 숭숭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이제 부의 재분배, 이제 갈등 양상이 더 커졌고, 추가적으로 뭐 심리학적 이유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자,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개인화된 사회도 한 가지 요인을 꼽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테지만 그 중 하나가 이것도 꼽힐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TMF는 자, 이러한 디레버리징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조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금리가 과거에는 한번 이렇게 올라오게 됐을 때 채권 이자도 증가하게 되고, 한번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꽤나 오랜 기간, 한 2년에서 3년은 유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거 2년, 3년 어딘지 모르는 이 박스권 어딘가의 부분에서 하락을 그릴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그냥 2년, 3년 보내야 돼요. 자,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고, 만약에 이 스택으로 간다. 자, 그때는 막지 못합니다. 지금이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바닥이 없이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스택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TMF 이거 지금 매수했을 때 마이너스 90%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자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 부분이 이번에 딱 이제 제롬 파월 의장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